재테크를 이야기하는 남자 위클리 양승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컨텐츠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간혹 오피스텔을 구하려고 알아보셨던 적이 있으시면 전입신고가 안 되는 조건 하에 물건이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오피스텔 공급이 많은 대학가나 역세권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 되면 월세를 10% 올려서 계약은 가능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유독 세입자들의 전입신고를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입자들의 입장에서는 혹시나 집주인이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그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혹은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이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니 이거 사기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시게 되겠죠. 그렇다면 집주인들은 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부동산을 가지고 사기를 치기보다는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오피스텔 용도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냐, 두 번째 상업용 오피스텔이냐. 그렇다면 주거용과 업무용 모두 적용되는 세금과 혜택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집주인이 세입자들의 전입신고를 방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를 꺼려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이에요. 주거용인데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입신고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그 오피스텔 집주인과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어떤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당 오피스텔은 업무용 오피스텔로 분양받았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은요,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무실이나 상가로만 이용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 그러면 소유주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를 내놓은 것이 드러나겠죠. 자, 그러면 이때 그 오피스텔 집주인은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요, 만약에 집주인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양을 받았어. 그러면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를 환급을 받습니다. 건물가액의 10%를 환급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오피스텔을 10억에 분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10억의 10%인 1억을 환급을 받는 거예요. 분양을 받은 이후에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편법을 쓰는 투자자들도 물론 있습니다. 왜? 그냥 오피스텔을 구매했는데 여기에 그냥 업무용이다 라고 쓰고 그냥 주거용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오피스텔 용도, 그러니까 상업용 오피스텔 용도가 주거용 오피스텔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국세청은 가만히 있겠어요? 야, 너네 그 업무용으로 쓴다고 해서 부가세 환급해 주는데 주거용으로 써? 그러면 집주인은 환급받았던 금액을 다시 뱉어내야 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요, 정부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소유주한테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만약 오피스텔 소유주가 기존에 다른 집을 갖고 있어서 1주택자였다면 오피스텔이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택으로 간주가 되면서 2주택자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때 1가구 1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에서 주는 혜택들이 있죠. 이 혜택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도 박탈을 당하는 불리한 점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오피스텔 소유주 입장에서 보면은 전입신고를 기피하고자 하는 이유가 많겠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오피스텔도 전입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전입신고를 꺼린다라면 굳이 그 오피스텔 집주인과는 계약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또 다른 어떤 다른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의 입장에서는 오피스텔도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유리한 건데, 전입신고를 해야 사실 대항력이 생기고 또 내가 소중하게 모아둔 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통보를 받으셨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두시거나 전세 보증보험을 들어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으니 이 전세 보증보험을 드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전세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보험을 통해서 미연에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또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처세술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